안녕하십니까. 유신독재 부활 세 번째 시간, 유신독재 부활 세력의 영구집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재자라면 누구나 영구집권을 꿈꿉니다. 유신독재 부활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이 영구히 집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도를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베 노부유키. 일제강점기 마지막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이 일본으로 쫓겨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일본은 한국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그리고서 자신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총칼보다 교육이 더 무섭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에서도 바로 역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죠. 그들이 한국인들에게 식민사관을 심어놨기 때문에 자신들은 언제든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고 한국은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친일파들, 그리고 친일파의 후예들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런 생각들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왜곡함으로써 자신들의 영구집권 기반을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봅시다.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는 크게 2가지 문제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일제강점기가 우리에게 근대화를 안겨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를 받았지만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결국 힘없는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빌붙어야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친일 행위들을 미화하고 그래서 친일파의 후예들도 미화하고 나아가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에게 빌붙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일에서 친미로 돌아섰던 자신들을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미, 자주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외국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 2번째 문제되는 지점은 바로 군사 독재 시기가 산업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했지만 그래도 산업화가 돼서 경제가 발전했고 잘 살게 됐으니 좋은 것 아니냐, 그런 공로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결국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독재를 펼쳤던, 그리고 독재에 부역했던 자신들을 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를 바라고 민주화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은 사람들이고, 독재를 펼쳤던 자신들이 애국자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유영익 교수가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맡는 기구입니다. 근데 유영익 교수가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뉴라이트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최근에도 김대중 정부 시기에 햇볕 정책이 친북 정책이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죠. 결국 박근혜 정부는 뉴라이트 세력이 교과서를 만들고 뉴라이트 세력이 그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써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 역사 교육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 최근에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에 떠오르는 실세로 알려져 있죠. 미국에 가서도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사를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실세다 보니까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근현대사 연구교실에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김무성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비호하고 새누리당이 이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권력을 쥔 자가 역사를 해석할 권한을 갖고 역사 해석권을 쥔 자가 권력을 갖는다는 역사학계 오랜 속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역사 왜곡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친일, 친미, 독재 세력들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이들의 영구집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역사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투표를 하는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인 이 청년층에 대해서는 군대 내의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일부 부대에서 종북시험이라는 걸 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종북시험의 내용은 유신 독재에 반대했던 세력들, 군부 독재에 반대했던 민주화 운동을 종북행위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자 국방부에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사상교육 교재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도 여전히 이 문제점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북 세력을 국군의 적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그럼 종북 세력이 누구냐? 결국 진보운동,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보당, 진보단체, 전교조 이런 단체들을 꼭 찍어서 종북단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청년들을 밀봉 교육을 시킴으로써 청년들의 역사의식, 민주의식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죠. 종북 세력이 국군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는 건 적과 아만 있습니다. 아는 지키는 것이고 적은 무찌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방부는 한국 사회의 여러 진보 단체들, 진보 정당들, 그리고 전교조 이런 단체들을 적으로 삼고 무찌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밀봉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원래 한국 사회에서는 노년층, 장년층들이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청년층, 중년층은 진보 정당, 중도 개혁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청년층 내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 남성들 내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국방부의 밀봉 교육, 사상 교육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교조에 대한 탄압을 들 수 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보수 세력들은 전교조가 청소년들에게 민주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교조를 없애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영구히 집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새시대 교육운동이라는 전교조 내의 모임을 이적단체로 규정을 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직자들의 해직 교사가 되겠죠. 해직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걸 허용하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해직 교사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해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해직된 노동자들을 자기 노조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교조를 파괴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면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역사 교육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교육을 통해서 역사 왜곡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구집권 기반을 닦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권 재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여러 성향의 정치 정당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종북 논란을 통해서 종북 공세를 통해서 이 정치권 전체를 친일, 친미, 반북, 독재 일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진보당에 대한 오랜 색깔 공세, 종북 공세를 통해서 진보당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통일 문제에 있어서나 진보적인 문제 앞장에 서 있는데 이 진보당을 제거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가장 앞장서서 통일과 진보, 민주를 얘기하는 세력들을 제거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탄압을 피해서 결국 진보당에서 떨어져 나온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종북이 아니다. 진보당은 종북이다. 우리는 종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통일을 말하면
정상적인 통일, 그러니까 흡수 통일이 아닌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런 통일을 얘기하면 종북으로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종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반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보 세력 내부를 분열시키고 이 반북 진보를 표방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보당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중도 개혁 세력, 민주 세력에 대해서도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NLL 문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를 통해서 이른바 친노 세력들, 6.15 공동선언과 14세력을 지지하고 수호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탄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들이 중도 개혁 세력들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고립이 되고 결국 민주당이나 중도 개혁 세력들도 반북 중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치권 전반에서 반일, 반미, 통일, 민주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위축시키고 그 반대되는 친일, 친미, 반북, 독재 세력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론 장악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언론 장악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편이라는 극우 방송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극우의 목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KBS, MBC 같은 방송사들, 여러 언론사들도 자신들이 장악을 해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종편을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종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편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종편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재밌는 프로가 있네 하면서 그냥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종편이 사실은 미국의 폭스뉴스를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민주당과 비슷한 정치색을 가진 미국의 방송계에 공화당을 뚜렷하게 지지하는 그런 방송으로 출연해서 많은 시청률을 끌어모은 그런 방송입니다. 폭스뉴스의 기본 언론과는 극우 성향이고 또 나오는 형식을 놓고 볼 때 토론, 대담, 뉴스 이런 걸 중심으로 하면서 매우 선정적이고 조작, 왜곡된 방송들을 늘어놓으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의 종편이 하는 행태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어떤 보수와 공화당 지지층을 넓히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게 바로 폭스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탈리아의 언론 환경과 지금의 한국 언론 환경이 매우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탈리아 하면 바로 파시즘의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총리가 바로 베를루스코니 총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언론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방송사를 통해서 60% 정도를 장악했고 나머지 국영방송을 장악함으로써 전체 90% 정도의 언론을 이 총리가 혼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난 시기에 20여 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정도로 부정부패,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권 시기에 경제 성장률도 0.6%에 그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총리를 3번이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총리를 해먹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계속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결국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자를 계속 총리로 기용을 했던 것이죠. 지금 한국의 언론 환경이 바로 이탈리아와 매우 유사해지고 있다는 이 점은 베를루스코니처럼 3번씩 총리를 해먹는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구단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흔히 약칭 일베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들어가 본 사람들은 많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우 극우적인 성향,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호남에 대한 비하,
여성에 대한 비하, 그리고 매우 선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일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베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가? 물론 사회적인 여러 여건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이 직접 일베와 결탁을 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국정원에게서 돈을 받고 댓글 작업을 했던 민간인이 일베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옮겼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직접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활동하는 여러 네티즌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른바 절대시계라고 하는 거 있죠. 국정원 마크가 찍힌 시계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 연수까지 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베를 육성을 해왔습니다. 과거의 극우단체라고 하면 이승만 정부 시기의 서북청년단을 흔히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상의 극우단체가 이렇게 육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다음으로 여러 극우단체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인데요.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극우단체들이 실제 육성이 되고 있고 이런 단체들이 촛불 집회라든지 야당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찾아와서 백색 테러를 대낮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옆에 있어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런 테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을 폭행한다거나 폭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난동을 부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친위대를 꾸리고 있는데요. 이런 어버이연합이라든지 일베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마치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연상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당시에 자신의 친위대를 꾸리기 위해서 히틀러 유겐트라는 것을 만들었죠. 히틀러 소년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들을 끌어모아서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하도록 만들고 백색 테러에 활용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이 히틀러 유겐트 출신들이 나중에 히틀러 친위대로 핵심 군부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도 마치 나치 시대처럼 이런 유신 부활 세력들의 친위대들이 적극 육성이 되면서 이들이 유신 독재의 영구 집권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권연대 파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정치 구도를 놓고 보면 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반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보수의 뒤를 이어서 중도 개혁 세력이 보수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보가 소수이긴 하지만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이상이 무당파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신 독재 부활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영구 집권을 하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총선 대선에서 계속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있는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당파를 흡수하는 것과 함께 야권연대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권연대를 파괴하면 중도개혁 세력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정권을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권연대가 되면 이명박 시기에도 이미 드러났듯이 야권연대가 일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야권연대만 가지고는 정권 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권연대가 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아예 제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신부활 세력들은 야권연대 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야권연대 파괴의 가장 핵심은 바로 진보당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여러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진보당이 야권연대에 가장 적극적이고 야권연대를 또 실제로 주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당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야권연대의 호의적인 정치 세력들을 또 탄압을 함으로써 민주당이 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권연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정권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야권연대 파괴, 이것은 유신부활 세력의 영구집권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놀아나서는 절대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 유신 독재 부활 세력의 영구집권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5가지로 좀 살펴봤는데 유신 독재 부활 세력들은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신 독재 부활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런 영구집권 음모를 정확하게 알고
경각성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연구를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